먼저 각 장관의 모두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모두 발언은 조태열 외교장관, 블링컨 국무장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발언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태열 장관님께서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장관 조태열입니다. 먼저 이 기회를 빌려 미국 뉴올리언즈에서 발생한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항상 미국 국민과 함께할 것입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도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존경받는 원로 정치가로서 민주주의와 인권, 국제평화를 위해 전 생애를 바치신 카터 전 대통령은 전 세계에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방안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정부 들어 블링컨 장관이 세 번째 방안이며 저와 블링컨 장관과는 공식 회담과 통화를 포함해 14번째 가는 접촉입니다. 아마 다자이기에 잠깐씩 만난 것을 합치면 이보다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안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한미 동맹에 대한 완전한 신뢰 회복과 가치 동맹의 복원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미 동맹에 어떠한 공백도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우리의 대외 정책 기조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 민주주의와 한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함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한미 동맹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둘째, 미국의 확고한 대한 방위 공약과 한미일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국무장관으로서 첫 순방국이자 마지막 순방국들로 한국과 일본을 택한 것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일본과 함께 3국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저는 캠프 데이빗 정상회의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캠프 데이빗 정신과 원칙에 따른 고위급 협의 정례화 및 안보, 경제안보, 첨단기술, 개발협력 등 분야별 협의체 가동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출범한 한미일 사무국을 중심으로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북한 북핵 문제와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가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과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 공개를 통한 북한 비핵화 견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있었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빈틈없는 연합 방위 태세와 확장 억제 강화를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그간의 한미 협력의 성과들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 이행을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워싱턴 선언과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을 통해 확장업체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동회의 정례와 함께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우주 사이버 영역 내 적용에 합의하고 이를 선포한 바도 있습니다. 한미의 주도 노력을 통해 최근 출범한 새로운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감시 메커니즘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도 견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 창설과 인공지능, 첨단기술 협력의 성과를 점검하고 IRA 및 반도체법의 이행과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환경 조성 성과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한미가 함께 노력해 이룩한 이 모든 성과들은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의 핵심 내용이자 역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된 한미 동맹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과가 앞으로도 계속 보호되고 더 큰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미 동맹은 지금처럼 양국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할 때 더욱 강력합니다. 강력한 한미 동맹은 양국 미래 세대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번영을 제공할 것이며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평화, 안정 및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난 71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의 동행은 지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브링컨 장관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And let me 감사합니다. begin 먼저 by thanking Foreign Minister Cho, Acting President Che for 조태열 welcoming me 외교장관님 back to Seoul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 and for their 권한 partnership 대행님께서 저를 and leadership 서울에 환영해 주시고 during a challenging time 또 for 이런 Korea. 어려운 시기에 한국의 We also 협력과 greatly 리더십을 appreciate the 보여주신 것에 대해 opportunity to meet 깊은 with 감사를 Speaker Wu and 드립니다. members of the National 또한 오늘 Assembly 국회에서 later this 우원식 afternoon.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And 만나뵐 기회를 갖게 된 let 것에 me start 대해서도 by saying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how much I appreciate 정말 감사의 friendship,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that I've had 우리의 우정과 with the Foreign 파트너십, Minister, 우리 with 조태열 David, 외교장관님과 a 함께 man of tremendous democratic 가져왔습니다. integrity and someone I admire greatly. 민주주의적인 청렴성을 가지고 계신 And 분이고 on behalf 제가 of the American 존경하는 people, let 분입니다. me say 그리고 how 제가 deeply 미국 saddened we 국민을 are 대표해서 by the plane crash 깊은 in 애도를 Wuhan.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주 무안에서 Our hearts 발생한 항공기 사고와 go out to the 관련해서 loved ones of all of the victims. 희생자들의 유가족분들, survivors, 생존자분들, all of those 그리고 touched 이 by this 비극에 tragedy. 영향을 받은 모든 We have a 분들께 team 위로의 from the 마음을 National 전합니다. Transportation Safety Board, from the 미국 Federal Aviation 국가교통안전위원회 Administration, from Boeing, 그리고 all 연방항공청, here in 보잉사의 Korea on the 전문가 ground to 팀이 support the investigation 조사 지원을 위해 into this disaster. 한국 현장에 나와 And 있으며 I just want to reaffirm that the 또한 United States is here to 미국은 help in any 가능한 way 모든 that 방식으로 we can.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As 말씀드리고자 the 합니다. Prime Minister noted, this is now my fourth visit 조 in 장관님께서 Seoul 말씀하신 to 것처럼 Korea. 제가 My 21st visit 네 to 번째로 the region, 국무부 the Indo-Pacific, 장관으로 방한하는 as 것이고 Secretary of State. 또 인태 지역으로선 In many ways, 21번째입니다. this visit brings my tenure as Secretary full 그리고 여러 circle. 면에서 이번 방안은 Secretary 국무부 장관으로서 Austin and I 제 traveled 임기를 here to 완성하는 Seoul 측면이 and 있습니다. Tokyo. 4년 On 전에 the very 오스틴 first overseas 국방장관과 trip 저는 by any 바이든 member of 행정부 President 내각 중에 Biden's 최초 cabinet. 해외 순방으로 We chose to 서울과 come to 도쿄를 Korea 방문했습니다. 당시 한국을 because 방문하기로 for 7 선택했던 decades,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The US-ROK 70년 동안 한미 has 동맹이 been the linchpin of peace, 평화, 안보, prosperity 번영의 핵심 in 축으로 Northeast Asia, 동북아시아, the Indo-Pacific, 인태 지역, but also increasingly 그리고 점점 더 around the world. 세계적으로 역할을 해왔기 On day 때문입니다. President Biden told me 첫날부터 that my 바이든 number one assignment 대통령께서는 저에게 was to 국무장관으로서 revitalize and to reimagine our alliances and our 동맹과 partnerships 파트너십을 so that we can more 재활성화하고 effectively meet the test of our 재구상하여 time 우리의 and more 시대적 effectively 도전에 deliver for our people. 대응하고 국민을 위해 Over the past 성과를 4 years, 내라는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that is exactly 그리고 what we've 지난 done. 4년간 우리는 Today, 바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the alliance between the 오늘 United States and Korea 한미동맹은 remains 우리의 more essential 공동미래를 than ever 설계하는 데 in shaping 있어서 our 그 shared 어느 future. 때보다도 And 중요하고 I believe it's also 제가 stronger than 믿건대 ever. 이를 위한 역량도 그 taking on 어느 that 때보다 task. 강력한 상태라고 We've 봅니다. enhanced, as you heard the minister say, 지금 our 조 extended 장관님께서 deterrence. 말씀하신 The 것처럼 United States 우리는 commitment to defend 확장 our allies 억제력을 with the 강화했습니다. full 이는 range of our 미국이 conventional 모든 nuclear 범위의 capabilities, 재래식 및 as well as our 핵능력을 ability 통해 to coordinate 동맹국을 and 방어하겠다는 respond to 약속입니다. DPRK 또한 aggression, including through the nuclear 북한의 consultative 도발에 group. 대응하고 We 조율하기 condemn 위해서 핵 the 협의 DPRK's 그룹을 missile 창설하고 launch just 계속해서 today. 증대시켰습니다. Yet another violation 오늘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엔 Together 안보리 with Japan and the ROK,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미 삼국간의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번영하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연결된 인태 지역이라는 공동 비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무부 부장관으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 때 일하면서부터 시작된 일이 계속해서 발전해 온 것에 대해서 저는 귀한 그런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역사적 정상회의 이후에 한미일 세 나라는 30여 개의 한보, 경제, 인적 교류 이니셔티브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간 데이터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해서 공유하고 있고 삼국 군대 간 상호 운영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 중단에 대한 조기 경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경제를 더욱 안전하고 회복력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미국, 한국, 일본의 대학들이 퀀텀 컴퓨팅 분야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을 교육하며 미래 혁신의 경쟁력과 혁신을 더욱더 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젊은 삼국의 지도자들이 공동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확장된 삼국 협력은 선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평화와 안정을 위한 더 단결된 파트너십이 한반도에서 대만 해협까지 확장되면서 경제 및 기술 진보를 이끄는 동력으로서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를 더 가깝게 연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of each of our countries, 이런 삼국 not 협력을 just 유지하는 sustain this 것뿐만 trilateral 아니라 cooperation, 더욱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각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인태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점점 더 긴밀히 연결되고 있는 시대는 이러한 중요성 더욱더 두드러집니다. 지난 12월 말에 쿠스크에서 1,000명 넘는 북한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략하며 영토를 재편성하려는 시도의 결과물이며 모스크바와 평양 간의 협력 심화로 인한 위협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북러 관계는 양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이미 러시아로부터 군사 장비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모스크바가 북한에 첨단 우주 및 위성 기술을 공유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이 여기에 더 나아가 러시아의 수십 년간의 정책을 뒤집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용인하려는 단계에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주고 계십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나토와의 협력을 계속 확대하여 대서양과 태평양 국가들이 국제규범과 원칙을 수호할 수 있게 그리고 이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입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국가와 국민에 대한 침공일 뿐만 아니라 바로 국제 시스템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과 함께 평화를 유지하고 안정과 그런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헌장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바로 영토적 그런 권리 그리고 주권 이것을 지켜야 되고 이런 원칙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되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공유경제의 접근법을 촉진해 왔습니다. 이거는 한국이 올해 에이펙을 주최하는 것이나 광물 안보 파트너십을 이끌며 개발 이니셔티브를 메콩 지역에서 태도국까지 투자하는 것과 같은 사례에서 잘 드러납니다. 미국은 현재 한국의 두 번째로 큰 투자국이며 한국 상품의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이는 주로 획기적인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덕분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미국에 대한 주요 투자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21년 이후 바로 미시간의 반도체 공장에서 조지아주의 태양광 시설에 이르기까지 $1,400를 투자했습니다. 우리 두 나라는 정정에너지, 생명공학, 첨단 기술, 우주 탐사와 같은 최첨단 기술 개발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국은 모두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 양국 간의 관계는 어느 한 지도자, 한 정부, 한 정당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의 도전,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경제적 기회, 이 모든 것은 기회와 도전 모두를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 두 국가를 더욱더 가까이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단지 경제적이나 안보 이해관계에 기반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적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민주주의 사례 중 하나를 써내려왔습니다. 최근 몇 주간 한국의 민주주의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는 미국 민주주의가 역사적으로 도전을 겪어왔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께서는 민주적 회복력을 발휘하며 이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제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수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국 국민을 향해 변함없는 지지를 보냄을 재확인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민주국가로서 헌법과 법치에 완전히 입각하여 앞으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형성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이 동맹에 대한 강력하고 폭넓은 지지가 양국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더 안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번영하게 하며 더 혁신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를 발전시킵니다. 궁극적으로 이 동맹은 모든 국민을 위해 성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초에 미국에서는 새로운 의회 구성원이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이러한 의원 중에는 인천에서 태어난 공화당 하원 의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 어머니와 흑인 미국 아버지를 둔 민주당 하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당선되었을 때 전통 한복을 입고 취임 선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첫 번째 한국계 미국인 상원 의원도 탄생했습니다. 이런 한국계 미국인 지도자들은 우리가
우리의 민주주의가 가진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데 대한 국민들의 헌신을 보여주는 분들입니다. 이들은 우리 한미 양국 간의 유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양국 국민들 덕분에 저는 완전히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앞으로도 함께 나아가 우리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양측 기자 2분씩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기자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일보 문재현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문재현 기자입니다. 먼저 마지막까지 한미동맹과 한반도 정세 안정에 힘써주신 두 장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은 두 장관님께 각각 2개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태열 장관님, 비상계엄 해제로 인해서 한국 민주제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가 회복됐다고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외 신인도 및 신뢰 회복을 위해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 외에 어떤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20일 출범하게 될 트럼프 행정부와는 어떤 소통이 계획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Mr. Secretary Blinken,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us today. I have 2 questions for you. First, is the U.S. government still in grave concern with the political situation in South Korea? Secondly, President Biden has portrayed the world as the battle between democracy and autocracy. Yet, with all due respect, the United States' biggest allies, including us, South Korea, have underlined these very values. Why do you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s leadership was not strong enough to convince its ally countries to promote 한국을 포함한 동맹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충분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첫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계엄령 선포와 그 이후의 수습 과정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취약성과 또 강력한 보건령을 동시에 보여줬다는 점에서 양면성을, 이중성을 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취약성의 확대경을 들이대고 보면은 우리 민주주의 장래에 대해 불안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국제사회는 오히려 보건력에 초점을 두고 우리 미래를 평가하는 것 같고 저는 그것이 올바른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의 강인한 그 민주적 보건력과 또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서 우리 대외관계를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또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전력 투구할 생각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는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70여 년 동안 쌓아온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체제의 그 기본적인 목표와 지향성을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이러한 외교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비전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가치 동맹인 미국과 함께 앞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아까 브링컨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어떤 정부가 들었으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가 들었으든 변함이 없을 것이고 트럼프 신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러한 기본적인 가치 공유로서의 연대하에 모든 그 정책과 행보를 긴밀히 협조해 가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So we had serious concerns about some of the actions that President Yoon took. 윤 대통령이 취한 조치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요. 그런데 이와 동시에 저희들은 깊은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가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런 제도를 통해 헌법을 지키고 법치를 지켜나가는 그 노력을 통해서 이런 모든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저희들은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도 이어집니다. 바로 민주주의의 차별성은 무엇이냐? 다른 시스템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이런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인가? 내재적인 도전에도 포함됩니다. 바로 민주주의는 미국을 포함해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차이가 있을 때, 도전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이 마치 없는 양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카페트 밑에 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직면해서 그리고 투명하게 아플지라도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기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 시스템의 강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도전에 대해서 대처를 할 때 헌법에 의해서 그리고 법치주의에 따라 대처할 때 이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강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스템의 강점을 드러내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다시 이런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미국 기자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에드워드 웡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both of you. 감사합니다. Mr. Secretary, it's appropriate you 블링컨 just spoke about the 장관님께 importance of 질문드리겠습니다. democracy on the 민주주의에 fourth 대해서 anniversary of the violence of January 6th in the US. 바로 1월 6일 사태가 일어난 지 4주년이 되는 그런 날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장관이가 바이든 대통령께서 윤 대통령님은 민주주의의 그런 옹호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도 개최하도록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 블링컨 장관께서 이런 윤 대통령이 비민주적인 그런 권력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왜 강구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거 관련돼서 어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우리 하이애트 호텔 주변에서 계속 스탑 더 스틸 사인을 들면서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을 달라고 사인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1월 6일에 그런 사태와 연결되는 것 같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민주주의적인 힘이 미국에서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과 다른 쪽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바로 이런 반국가적인 전복 세력이 있다는 것 때문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이것은 바로 북한의 전제주의, 러시아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에 독재자들이 하는 그런 방법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이 바로 이렇게 다른 그런 적국가와 비슷한 입장으로 갔는지 그리고 이것이 미국과는 어떤 갈등 관계를 갖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 답을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국가마다 다 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증표는 바로 이것에 우리가 어떻게 응대하느냐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것이 하는 대처는 한국에서 봤을 때 최근의 사례를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헌법에 기반을 두고 법치주의를 따라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진행된 이런 평화의 노정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을 봅니다. 대한민국은 수십 년 동안 그랬고 최근에 들어서 지난 4년 동안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서 더욱더 국권 위상을 다져왔습니다. 우리가 양자적으로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역내 도전을 대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의 안보, 경제, 혁신에 관련돼서 굳건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인적 교류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적인 그러한 액터로서의 그런 위상이 공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의 브랜드는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민주주의적인 궤적은 성공의 가도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성공을 거뒀습니다. 혁신의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국민의 잠재성도 뛰어납니다. 바로 어떤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도전에 직면했을 때 이것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대처를 볼 수 있고 이것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화적이고 헌법에 충분히 부합되며 법치주의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도전이 있고 다른 민주주의 국가도 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적이고 투명한 대처를 하고 우리가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직면한다면 이것이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도전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강하게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또 필수적인 것은 이런 도전에 직면할 때 법치를 따르고 헌법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민주적 원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에는 민주주의의 능력이 더욱더 부과될 것이다, 강화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장관님께서도 간단히 답변을.
마지막 질문이 나한테도 있었나? 네. 못 들었네. Would you repeat the question? Yes, I can repeat it. 네, 질문 I was saying earlier 반복하겠습니다. 앞서서 드렸던 질문은 President Mr. Yoon 윤 대통령께서 계엄령 선포했는데요. 바로 그때 반국가 세력이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것은 마치 다른 어떤 독재주의자들, 북중로에서 하는 그러한 독재자들이 하는 접근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왜 이런 길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는지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미국과의 생겨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블링컨 장관께 어드레스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 달 전에 일어났던 일을 이해하시려면은 일반적인 그런 맥락보다는 우리 사회의 특수한 어떤 정치 문화 그리고 한국이 걸어온 민주주의 역사 그리고 수많은 갈등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런 특수한 한국적 상황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이라든가 객관적인 그런 시각에서 어떤 특수한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바라볼 때는 정확한 그 답이 찾아지지 않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민주화를 이룩하고 경제 성장을 이룩한 모범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동시에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답변 드렸듯이 그런 과정에서 우리도 미처 탐지하지 못했던 그런 취약성을 안고 내포한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재적인 그런 잠재했던 요소들이 특수한 상황에서 폭발적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전혀 예기치도 않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 것인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시일 내에는 어렵고 끊임없이 우리 정치권이 각성을 하면서 더 나은 더 완벽한 민주주의를 향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극복하고 화합과 통합, 치유의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한 지식층들의 각성도 필요하고 그들의 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미 관계에 이러한 사건이 얼마나 손상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블링컨 장관과 골드버그 대사 그리고 여러 미국 인터로큐터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 한미 양국 간에는 완벽한 신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불행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의 미래는 밝고 굳건하다는 것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신뢰와 굳건한 동맹 관계 속에서 우리 양국 관계는 끊임없이 발전해야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상 저는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불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시 한국 기자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코리아 헤럴드 지달경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Secretary Blinken. I'd like to 네, take 블링컨 this 장관님 opportunity 감사드립니다. 지금 고별 방문을 하고 계신데요. 질문은 두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북 정책 그리고 한미일 협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북한이 다시 한번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별 방문에 대한 마치 선물인 것처럼 그렇게 딴정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전향적인 관여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부분에서는 성과가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바이든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는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부족한 점은 뭐였다라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게 어떠한 교훈을 공유하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래서 북한의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해결하고 또 안정을 추구하는데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의 선언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한미일 간에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왜냐하면 특별히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고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적 현실이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런 한미일 정상회의의 어떤 프레임워크가 현실화되기 위해서 어떠한 내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트럼프 행정부에 주실 조언이 뭐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So, with regard to the DPRK, 먼저 북한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히 이러한 어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도 물론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저희들의 노력은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관여하고자 노력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 번 이런 노력을 진행했습니다. 북한 당국과 어떤 조건도 없이 만나서 대화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비밀리에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얻은 답은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도발적인 저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미사일 발사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여를 안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우리의 공동의 방어 그리고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취했습니다. 양자적인 노력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한미 핵협의 그룹이 포함됩니다. 며칠 뒤에 이 회의가 열리게 될 텐데요. 아주 실질적으로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을 포함해서 삼국 협력도 강화해 나왔습니다. 그것은 캠프 데이비드 선언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30-40개의 그런 이니셔티브, 안보가 주종을 이루지만 경제, 인적 교류가 포함되는 다양한 조치가 한미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조치가 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방과 억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돼서 말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러한 성과가 계속될 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삼국 간의 국민이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보면 그 사무국이 한미일 간에 상설된 것이 아주 좋은 고무적인 조치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이거 관련된 지원을 저희들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제가 동경을 방문하게 될 텐데 일본 측에서도 이런 노력이 진행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이 성과를 볼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실시간 그런 조기 경보 공유를 포함해서 우리 간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웅변해 준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봤을 때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삼국의 이익에 부입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새로운 행정부도 함께 일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미국 기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AFP의 션 텐든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통역에 나갈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Sorry. 죄송합니다. I'll try again with the microphone. If I could follow up some my Korean colleagues' questions on North 지금 Korea. 한국 기자분이 한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블링컨 장관님,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위성과 관련된 기술 제공에 확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징후를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한국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무기를 제공하실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또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된 보도를 보면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으로 어떤 그 반격을 시도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리고 블링컨 장군님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바로 중동과 관련된 질문이 되겠는데요. 하마스가 인질을 이제 석방하겠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현실화될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감사합니다. 예, 다양한 질문을 그냥 하나로 다 묶은 그런 노력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합니다. 먼저 그러면 제가 이 북러 협약은 양국 간에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쪽만 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둘이 다 주고받는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포탄이라든가 탄약 그리고 병력을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반대급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군사 장비를 북한에 제공하고 있고요. 훈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믿는 바는 러시아가 갖고 있는 의도는 우주와 위성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매우 심각한 우려사항이고 일본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대화를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부각되는 것은 전 세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안보라고 하는 것이 나눠질 수 없다. 대서양과 태평양 정부 간에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런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북한의 그런 포탄 그리고 병력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이중 기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유럽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큰 경종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태 지역과의 그런 협력의 강화에 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봐도 그렇고 쿠르스크를 봐도요. 저희들이 매일 노력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자국 방어로서 필요한 그런 수단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정전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크라이나가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협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쿠르스크에서의 그래서 입지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들이 앞서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될 때 현재의 위치가 어디로 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전으로 가게 된다면 아주 최상의 조건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공정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는 어떤 안보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특별히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보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전이라고 하는 것이 푸틴에 있어서 이것으로 끝이 아니겠죠. 그들의 제국적인 야심은 계속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무력을 강화한 다음에 다시 재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협정이 충분한 그런 억제 조치를 기반을 둔 상태에서 일어나야 우크라이나를 세 번째 침공하는 일이 없도록 위험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그들의 방어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지원하는 것이죠. 끝으로 중동과 관련돼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어떤 정전협정과 관련돼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것이 협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5월부터 바이든 대통령께서 협상을 내놨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저희들과 목소리를 함께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도 함께 목소리를 했습니다. 바로 유엔 안보리에서도 14대 0으로 만장일치로 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2주 동안의 결과를 보면
관여가, 즉 교전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마스 쪽에서도 교전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데 최종 결과에 대한 완전한 동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결승 지점까지 달성할 수 있게 되기를, 정점까지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불철주에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결국에는 정전협정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 말이죠. 언젠가 하는 말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화될 때 그 기반은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에 기반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마스가 필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전협정을 마무리하고 현재 상황이 완전히 변화되고 인질이 석방되고 그리고 가자의 주민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그런 호흡을 받고 그 지역 전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 나은 삶은 더 안보 환경이 좋아진 그러한 조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될 목표입니다. 이것으로 한미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